혹시 오늘 하루에도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자꾸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겠지? 커피도 마셨고 국도 먹었으니 충분하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이상이 생겨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신장은 평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평생 투석과 신장 질환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신장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은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고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적습니다. 콩팥이 2개나 있으니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기는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면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설치된 최고 성능의 천연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가느다란 혈관들이 수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며 생기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신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능이 멈춘다면 몸속에는 독성 물질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장은 존재감은 크지 않아 보여도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역할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몸속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을 때는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반대로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필요 없는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덕분에 우리 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기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면서 혈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압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혈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압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된 분들에게 신장 기능 검사를 함께 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피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몸속에서 적혈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뼈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뼈와 신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뼈 역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은 혈액, 혈압, 수분, 뼈 건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질환은 통증이라도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기능이 떨어져도 몸은 어느 정도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이미 기능이 크게 감소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으로 미리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세한 혈관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손상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뒤에는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자꾸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혈액 속 노폐물을 원활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점점 농축되고 신장의 부담은 커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도 무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장을 아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커피도 많이 마시고 국도 자주 먹으니까 물은 충분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에도 수분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가장 반가워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섞인 음료가 아니라 깨끗한 물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달콤한 음료는 오히려 소변 배출을 촉진하거나 당분 섭취를 늘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커피를 여러 잔 마셨다면 그만큼 물도 함께 보충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작은 화분도 물을 한꺼번에 들이붓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주어야 오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질 때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습관은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도 많습니다. 김치와 젓갈, 각종 찌개와 국물 요리, 장아찌, 가공식품까지 생각보다 많은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익숙해진 입맛 때문에 우리는 짜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은 매일 그 많은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도 함께 올라가기 쉽습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질수록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굵은 호스도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손상되는데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들이 버티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매일 과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활이 10년, 20년 이어지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덜 먹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물은 가능하면 조금 남기고 간은 약간 싱겁게 맞추며 가공식품을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유난히 짠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그날은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고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은 대부분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반찬을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식사를 마친 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쌓여 몇 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짠 음식을 반복해서 먹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신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기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생길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약을 먹고 그것이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도 나는 요즘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의 매일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약으로만 버티는 생활은 결국 다른 장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은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서 하루에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물론이고 비타민C,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마그네슘까지 손바닥 가득 약을 올려놓고 드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영양제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여러 종류를 과하게 복용하면 그 성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이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성분은 대부분 배출합니다. 그 배출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다시 말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없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특별한 건강 비결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잘 자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 몸이 싫어하는 습관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조금 부족한 것이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혹사당했던 장기들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낮 동안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낸 신장은 밤사이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계속 일하지만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계속 부족하면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혈압도 쉽게 오르내리게 되며 혈관은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수년 동안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피곤함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몸속 염증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잠의 시간을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편안한 수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달콤한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커피 전문점만 가더라도 달콤한 음료가 넘쳐납니다. 바닐라 라테, 캐러멜 음료, 달콤한 스무디, 탄산음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입안에서는 달콤하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액상과당과 많은 양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결국 당뇨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의 내부에는 매우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이 혈관들은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도 영향을 받고 발도 영향을 받지만 신장 역시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음료는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생활은 반드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은 조금 먹는데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료 속 당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포만감은 적지만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달콤한 음료보다 물을 먼저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신장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도 점차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담배 속에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여러 장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신장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적당한 음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만 계속 마시는 습관은 신장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몸속 수분은 부족한데 처리해야 할 노폐물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날일수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음주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약을 습관처럼 복용하지 않으며 영양제를 과하게 먹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고 달콤한 음료를 줄이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결국 모두 평범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쌓여 평생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매일 고맙다는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분명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물을 조금 남기는 선택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결정이 혈관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오래 이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평생 단 하나뿐입니다. 그 몸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신장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